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최근에 각종 질병으로 인해서 불안한 노후를 보험을 통해서 대비를 하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병장수 시대 죽음보다 무서운 게 바로 병원비로 인한 파산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질병은요, 반드시 미리미리 공부를 통해서 보험으로 확실한 대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에는 암과 뇌, 심장, 대표적인 3대 진단비 제대로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필수 보험인 3대 진단비 비롯해서 우리 가족의 전체 보험 리모델링, 보험플랜 119와 오늘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모든 보험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 활짝 열려있고요.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지금부터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플래닝 강의 시간인데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요, 3대 질병의 보험 준비가 필수라고 합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3대 질병 보험을 가입은 해야 되는데 막연하게 너무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문가와 잘만 찾아보면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범위 설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가입 방법을 한진호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진호입니다. 살아가면서 질병으로 인한 이 치료비 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이 암, 뇌, 심장, 이 3대 질병은 사망 확률과 후유장애 확률이 많이 높아서 이 실비보험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보험입니다. 오늘은 이 3대 질병 진단비 가입 시 꼭 확인하셔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3대 질병은 수개월에서 수년간 치료 및 요양기간이 필요할 수가 있고 병원 치료비 외에 생활비라든지 요양비, 간병 비용 등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지급받은 진단비로 충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대 질병 진단비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는 그렇지, 나도 이 세 가지는 잘 준비를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오늘 저희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준비하신 보험과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 3대 질병 연령대별 사망 비율입니다. 암이 아직까지 비율이 많이 있고요. 다음으로 심장 질환과 뇌혈관 질환 쪽의 사망 비율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이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는데요. 이 암은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은 사망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암도 완치율과 생존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암에 대해서, 이 암의 분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예전에는 암이라고 하면 다 똑같은 암이었는데요. 언제부턴가 보험회사에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왜 분류를 해놨을까요? 그만큼 발병률이 높고 완치율도 높고 또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똑같은 암으로 일반 암으로 하지 않고 유사암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놔서 진단 비용을 일반암 진단 비용보다 조금 더 작게, 많이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럼 일반암은 무엇인가요? 일반암은 자, 이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우리가 일반암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 진단비는 1,000만 원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5천만 원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유사암을 분류하고 나서 또 이 유방암과 자궁암, 남수암, 전립선암 이 생식기 암들과 대장 점막 내암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보험회사의 손해율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보험회사들이 여기 있는 이 암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시면 소외감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놨어요. 자, 이 앞전에 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모두 일반 암으로 적용이 돼서 내가 이런 암의 진단을 받았을 때 일반암 진단비를 받았었지만 소액암으로 분류를 해놓고 내가 대장 점막내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5천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또는 500만 원만 진단금을 받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는 일반암 진단비를 받을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적은 진단비를 받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암보험의 배신이라든지 뭐 암보험의 충격 이런 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암의 범위는 이 소외감까지 전부 일반암으로 해주는 보험회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어떤 회사는요, 소외감까지 전부 일반암으로 해주는 회사, 또 어떤 회사는 아니야, 우리는 소외감을 따로 분류를 해서 소외감 진단비만 따로 주는 회사. 유사암은 자, 이거는 변하지 않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은 유사암 진단비로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암 보험 진단비를 선택을 하시는데 보험회사별로 어떻게 이것이 다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암보험에는 또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기간이라는 것은 내가 암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90일까지 암이 걸린다고 하면은 보험금을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제 면책기간이라고 하고 감액기간은 내가 최초 계약 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동안에 그 안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100%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50%만 지급하는 것을 이제 감액기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일반암과 유사암 관련해서 이 감액기간이 없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게 감액기간이 없다고 1순위를 이 감액기간이 없는 회사를 찾으면 안 됩니다. 1순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일반암 진단비의 범위가 가장 넓은 회사를 찾는 거고요. 이 감액기간이 없다고 해서 이 회사를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 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회사별로 어떻게 다르냐? 자, 보시면은 A라는 회사 이제 청약서 증권이고 B라는 회사의 청약서인데요. 자, 이 회사 보시면은 암 진단비인데 유사암을 제외하고 자, 유사암을 제외한 나머지 암에 대해서는 모두 이 가입 금액만큼 지급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90일이 지난 날 면책 기간이 되겠고요. 1년 미만 시 50% 감액 기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유리한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유사암 진단비는 별도로 특약을 선택을 해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으로 진단이 확정이 되면은 또 해당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B라는 회사 한번 볼까요? 자, 이 B라는 회사는 유사암 및 소외감을 제외했어요. 자, A라는 회사는 소외감 제외가 없었죠. 근데 B라는 회사는 우리는 소외감이 있어. 근데 소외감이 뭐냐면은 이 유방암, 자궁암, 그리고 전립선암, 방광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이 일반암 진단금은 지급을 안 해.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소외감 진단의 특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 진단비를 선택할 때는 이 소외감을 안 주는 회사보다 소외감도 일반 암으로 다 포괄적으로 어울려서 줄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회사 한번 볼게요. 자, 이 회사는요, 좀 복잡해요. 보시면 암보험인데 건강진단보험금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암도 있고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말기심부전증, 간질환, 말기 만성폐질환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는 3천만 원을 지급을 해주겠다. 근데 이 회사는 어떻습니까? 감액 기간이 1년이 아니고 2년이에요. 2년 안에 진단을 받게 되면 50%, 1,500만 원만 지급을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이 암도요, 보니까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이외의 암이 뭘까요? 자, 이쪽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유방암 및 전립선암 이외의 암은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 전막내암 및 비침습 방광암을 제외한 암이래요. 그러면 내가 이런 암에 걸렸을 때 3천만 원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 어디 있어요?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자, 진단을 받았을 때 얼마를 줘요? 6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600만 원. 자, 나는 3천만 원 받을 줄 알았는데 6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단비가 굉장히 확 작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마찬가지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에 뇌출혈만 가지고 있으시다면 내가 뇌경색증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뇌출혈에서는 이 진단비를 지급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발병 확률도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뇌 관련 진단비를 선택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이 100%를 다 보장해 줄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 뇌졸중까지 보장해 줄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를 추가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뇌출혈 진단비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유가 없어서 나는 이 뇌 관련해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 해 라고 하신다면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꼭 선택을 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주변 분들 많이 보면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고요. 이 뇌출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장 범위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반드시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유가 되셨을 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내가 뇌출혈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을 수 있냐면요. 뇌출혈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가입을 하고 내가 뇌졸중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얼마를 받습니까? 뇌졸중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처음에 나는 한 가지만 선택을 할래 그래가지고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선택을 하셨어요. 그리고 뇌출혈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1,0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뇌졸중이 걸려도 1,000만 원. 뇌혈관 질환 범위가 가장 넓은 질환의 진단을 받았을 때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뇌출혈까지만 갖고 계시던지 아니면 조금 더 있으신 분은 뇌졸중까지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내 보험증권에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여러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이제 심장 관련인데요.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이 단어보다는 이 질환보다는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심장마비가 이제 왔을 때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 근데 퍼센티지가 어때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습니다. 발병 확률이 적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특약이 이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가지고 계세요. 물론 있으면 좋죠. 발병이 됐을 때 내가 가입한 금액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발병 확률은 어떻습니까?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이 특약을 선택을 하셨을 때는 급성 심근경색의 진단을 받아도 1,000만 원. 그리고 만약 급성 심근경색이 아니라 더 넓은 협심증. 여러분들 이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면요.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에서는 지급을 안 합니다. 이 허혈성 심장 질환의 특약을 갖고 있어야지만 협심증을 진단받았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위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아까 이분은 자기가 보험을 굉장히 잘 들고 있는 줄 아셨어요. 왜? 자, 보시면은 암도 있죠. 뇌출혈도 있죠. 급성 심근경색도 있죠. 자, 근데 제가 방금 설명드렸을 때 어떻습니까? 이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범위가 가장 좁은 것만 갖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암도 일반암도 아니고 이렇게 분류를 많이 빼서 했을 때 3,000만 원 주겠다. 범위가 굉장히 좁은 걸 가지고 계시면서 본인은 나는 암, 뇌, 심장 다 갖고 있어. 이렇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짚어드렸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고급차를 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소형차 경차를 타고 계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은 저희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설계를 받아보시면은 가장 많은 진단, 이 뇌출혈과 급성심근경색이 아니라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진단비를 저렴하게 또 가입 한도가 연령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령대별로 내가 최고 한도로 어느 회사가 더 유리한지 잘 찾아서 저희하고 설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암보험 간단합니다. 오늘 자, 이 일반암의 범위 꼭 확인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소외감까지 일반암으로 받느냐 아니면 소외감을 따로 받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외감과 유사암 구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90일 면책 기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있다는 거. 근데 이 1년 또는 2년의 감액 기간이 없다라는 회사에 현혹되기보다는 먼저 이 일반암의 범위를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 뇌혈관 질환 먼저 1번으로 선택을 하시고요. 여유가 있으면 뇌졸중, 뇌출혈을 하시는 겁니다. 여유가 없으면 무조건 1번으로는 뇌혈관 질환 특약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 질환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여유가 있으시면 급성심근경색도 같이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암과 뇌, 심장 관련해서 진단비를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신지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탄탄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보험의 기둥이자 기초는 이 3대 진단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암과 뇌, 심장 쪽의 진단비의 그 범위 잘 설정이 되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요. 우리 가족 전체의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들을 잘 충족시켜가지고 새로 가입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미 3대 진단비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진단비를 최소로 하시고 이 좋은 특약들을 구성해서 내 보험의 완성도 높여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한진호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암 진단비는
1회 지급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일반암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진단비를 받고 혹시 그분이 다음에 또 다른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이럴 때에는 보험금을 또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걸까요?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지급이기 때문에 자, 일반암 진단비에서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를 지급을 받고 해당 특약은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소외감으로 분류한 회사들의 장점에 대해서 그 회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소외감의 진단을 받았을 때 진단비는 적게 주지만 일반암 진단비는 살아있어. 나중에 일반암 진단비를 또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어떻게 들으면 장점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보험은요. 내가 연금이나 적금처럼 때가 돼서 그거를 탈 수가 있다면 무조건 선택을 하겠지만 자, 소외감이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유방암이 걸리고 전립선암이 걸리면요. 저는 암 환자예요. 자, 암 환자는 음식 조절도 해야 되고 식이요법도 해야 되고요. 병원도 자주 다녀야 되고요. 힐링도 해야 되고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소외감이라고 해서 나중에 내가 더 큰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이거 유리한 보험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외감이 걸리더라도 큰 진단비를 받고 그 돈으로 내가 내 건강관리도 더 잘하고 요양도 잘하고 좋은 것도 많이 사 드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소외감을 분류해 놓은 회사들의 장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네들은 소외감 진단비를 지급을 하고 나중에 일반암 진단비에서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를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만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모든 회사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일부 회사가 일반암 진단비 특약을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자, 뭐래요? 소외감을 제외한 일반암 진단비 특약을 만들어서 자, 여기 보시면 소외감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인데요. 만약에 이 소외감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단비가 안 나오겠지만 일반암 진단비에서는 3천만 원을 지급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암 진단비 특약이 사라지겠죠. 그러고 소외감을 제외한 소외감과 유사암을 제외한 또 나머지 일반암이 여기서는 살아 있습니다. 이런 특약을 또 만든 회사가 있어요. 더 많이 유리하고 보장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요런 특약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내가 소외감에 걸린 게 아니고요. 처음에 암을 진단을 받았는데 대장암 또는 뭐 위암을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위암을 진단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지급이 돼요? 소외감을 제외니까 위암도 여기 해당이 되니까 3천만 원, 일반암 진단비 3천만 원, 6천만 원을 지급받고 이 특약들은 사라집니다. 자, 내가 암을 진단을 받고 또 다른 암에 걸릴까 봐 또 두려워서 그것 때문에 선택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일단 암의 진단을 받고 나면은 또 그 이전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도 잘 하시고 또 많은 비용을 투자를 나한테 하기 때문에 다른 암에 걸린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진단비 받은 거를 가지고 잘 활용하셔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네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또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소외감이 따로 분류된 보험을 선택하시기보다는 처음부터 넓은 일반암 보장 보험으로 가입하신 후에 여기에다가 소외감 특약을 넣으시면은 일반암 때도 보장받고 소외감에 걸렸을 때도 추가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흔하게 걸리는 유사암이 있잖아요. 유사암 진단비도 혹시 1회 받고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걸까요? 네, 유사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유사암 진단비를 추가로 특약을 넣을 수는 없는데요. 자, 보실게요. 이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는 최초 1회 한이기 때문에 한 번 지급이 되면은 이 진단비 특약이 아까 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사암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각각 최초 1회 한이라고 써 있어요. 그럼 이 각각이라는 얘기는 기타 피부암에 진단받았을 때 한 번, 만약에 또 제자리암에 진단을 받으면 한 번, 경계성 종양 한 번, 이런 식으로 각각
한 번씩 지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아마 유사한 같은 경우는 각각 최초 1회한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시고 가입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유사함 범위 안에서는요, 각각 1회씩 지급이기 때문에 유사함의 범위에 포함되는 남이 또 걸렸을 때에는 또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안보장이라고 한 번 받고 다 끝나는 거야 라는 말은 틀렸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진호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건강 걱정이 가득한 한 해를 지나고 있죠. 자, 보험이 필수가 되어버린 시대니까요. 보험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보험을 어떻게 잘 가입해 놨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질병에 걸려도 보험에 따라서 웃고 또 울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3대 진단비 보험 가입할 때 이렇게 폭넓은 보험으로 보험 플랜 119와 함께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상담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1대1로 세세하게 상담해드리는 시간인데 오늘 사연 화면 통해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년 전에 첫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 저축과 연금을 알아보던 중 이왕이면 보험까지 모두 내 힘으로 납부해보자는 생각에 엄마 지인으로부터 보험 설계를 받게 됐는데요. 일단은 엄마 지인이기도 했고요. 그 당시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상당히 꼼꼼하게 설계를 잘 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한 분을 통해 다양한 보험을 가입하게 됐고요. 지금까지 보유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직장 동료와 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제 보험이 갱신형이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보험이 더 좋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기존 보험 증권들을 모두 꺼내서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 갱신형뿐 아니라 다른 보장들도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살 더 나이가 먹기 전에 제대로 된 보험 플랜 다시 세워보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저희에게 SOS 요청을 해주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께 도움을 요청해 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도 조금만 있으면 또 한 살 먹잖아요. 괜찮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30대니까 젊으셔서 보험 리모델링이 하기에 딱 좋은 시기일 것 같은데 보니까 갱신이 많으시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증권 보니까 어땠나요? 네, 갱신형 많고요. 예. 많아도 너무 많아서
그래요? 좀 보험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취업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해요. 예. 취업 준비를 굉장히 오래 하셨고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 좀 죄송하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던 그런 분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취업에 본인이 원하던 회사에 좀 오래 준비를 했지만 어쨌든 입사를 했고 그리고 이제 입사를 하게 되면서 본인의 어떤 저축이나 연금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하고 그리고 기존에 부모님이 내주시던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는 내가 계약자를 변경해서 앞으로는 내가 납입을 하겠다 이런 어떤 좀 제가 보기에 좀 기특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그쵸. 그런 청년이었고요. 다만 이제 이 부모님께서 그동안 가입해 주신 보험 그때는 이분이 가입할 때 나이가 지금 보시다시피 2018년도 그러니까 29살이었어요. 만 29세였거든요. 예.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본인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부모님의 지인이고 하니까 이제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사인만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보험을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내주셨고 그리고 이 지금 시청자님께서 이제는 앞으로 내가 내겠다 해서 몇 달 동안 내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동료가 아마 출산을 해서 태아보험을 설명을 듣다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다가 본인의 보험이 좀 이상하다. 근데 역시나 좀 젊은 분답게 본인이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서 공부도 좀 해보고 그리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보험 방송을 보던 중에 저희 또 서울경제 그 TV에 보험플랜 119 유튜브 방송을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신청을 주셨는데요. 기존의 보험에 이제 갱신형이 많다 뭐 이런 부분들 알고 계셨지만 제가 이 보험을 보고 좀 솔직히 좀 많이 놀랐어요. 어떤 점이요? 우선은 첫 번째 뭐 이분도 익히 알고 있는 갱신형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위에 있는 어떤 사망보험금, 각종 사망보험금과 그 다음에 뭐 80% 이상의 어떤 고도 후유장애, 굉장히 큰 후유장애죠. 사실은 발생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몇 개 특약만 비갱신형이었고요. 나머지 수십 가지의 밑에 있는 모든 특약이 전부 다 갱신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분이 29살에 이 보험을 가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세 만기니까 이렇게 되면 보험료 납입을 무려 71년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험을 가입해서 20년 정도만 납입을 하면 되는 줄 알았다. 부모님이 한 2년 정도 내주셨으니 나는 네. 나머지 기간만 내면 되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갱신형 특약에 대해서는 71년간 납입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갱신형이 많다는 것만 알았지 그렇게 오래 계속 내야 된다라는 거는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갱신이 많다라는 것도 놀랐는데 우리가 보통 갱신형을 가입할 때도 장점은 있겠죠. 그 장점 중에 하나는 예. 뭐냐면 일단 가입할 때만큼은 저렴하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갱신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것이지 가입하는 당시만큼은 저렴하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보험 오른쪽에 나오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예. 전체 가격이 17만 7천 원이에요. 그러면 비갱신형 보험을 이 정도 가입해도 이거보다는 저렴하게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갱신형의 이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갱신형이니까 저렴하게라도 가입하셨으면은 보험료가 그렇죠. 부담이 안 될 텐데 지금 뭐 30대 초반이신데 이거 그렇습니다. 하나만 봐도 17만 원 그렇죠. 맞나요? 네, 오, 17만 원 비싸네요. 후반대. 그러니까 이게 갱신형의 유일한 이점인 예. 가입할 때 당시에라도 저렴하다라는 그 유일한 장점조차도 없는 것이죠, 이 보험은. 그렇죠. 그리고 이 갱신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맞습니다. 같아요. 내가 평생 낼 줄은 모르고 맞습니다. 여기 써 있는 뭐 20년이면은 20년만 내면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분도 이 돈을 더 오르는 돈을 평생 내야 한다는 거죠. 네, 만기 때까지 내야 되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과거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을 보면요. 보험을 길게 내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언제 뭐 20년, 30년을 내고 있냐? 우리는 10년 안에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10년 납 100세 만기. 뭐 이런 보험을 옛날에 이제 보통 그 당시에는 80세 만기가 많았죠. 10년 납 80세 만기를 나는 가입을 했다. 그래서 나는 딱 10년만 내고 끝낼 거야. 라는 분들 많으셨는데 여기에 지금 이분처럼 만약에 뭐 3년 갱신형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요. 10년만 내니까 나는 3번만 갱신하면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갱신형 특약들은 만기까지 내야 된다.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끝내려고 했던 보험이 몇십 년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분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증권 한번 꺼내보시고 평생 갱신되는데 뭐 이거 비싸기까지 한 거 아니야라고 한번 확인해 보실 그렇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보장 내용이라든가 다른 증권은 어땠나요? 네. 우선은 지금 이분이 이렇게 전체 가격이 높아진 것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왜 이렇게 전체 가격이 높으냐 하면
이분의 보험은 갱신형이니까 당연히 저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적립보험료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체 보험료에. 그러니까 적립을 해놓는다는 거죠. 예. 일단 우리가 적립이라는 말만 들으면 그거는 그냥 어쨌든 모아놨다가 나중에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적립보험료는 그러면 언제 돌려주느냐? 만기 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0세가 됐을 때 돌려준다는 얘기예요. 29살 예. 때부터 걷기 시작한 돈을 100세가 되었을 때 돌려준다. 물가가 달라질 텐데요. 당연하죠. 화폐 가치는 굉장히 내려갈 예. 거고요. 지금 10,000원이 71년 후에 10,000원과 똑같을 리가 없겠죠, 당연히.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적립보험료를 여기다 넣지 않고 71년 동안 복리저축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예. 지금 이자율이 굉장히 내려간 상태에서도 이 돈을 뭐 몇만 원이라도 우리가 복리저축을 한다? 내가 냈던 돈에 굉장히 몇 배의 금액을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적립보험료는 그렇게 저축이 되거나 이자가 붙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냈던 원금의 100%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냈던 돈만 받아도 굉장히 손해죠. 71년 후에 받으니까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굉장히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거는 그나마 받게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지만 이분은 그나마 적립보험료를 받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의 적립보험료는 어떻게 쓰여지냐면 여기 있는 갱신형 특약들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오를 때 그 오르는 금액을 제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체감상 오르는지를 모르실 그렇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네. 젊고 어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갱신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이 17만 7천 원을 내는 거는 계속 똑같을 거예요. 네. 짧으면 10년, 길면 20년 정도는 계속해서 17만 7천 원을 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달라지는데요. 적립보험료는 사라지고 있고 보장 특약의 가격, 개별 가격들은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다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이분은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한 20년쯤, 15년, 20년쯤 되면 알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17만 7천 원이 아니라 가격이 계속 오를 테니까요. 예. 그때 느낄 텐데 문제는 그때 갔을 때 내가 혹시라도 어떤 질환에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약을 먹는 상황이 됐다라고 예. 하면 이미 그때는 이게 내가 돈을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내야 되고 거기에다가 돈이 또 오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 될 확률이 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께서 내주시기만 하는 보험을 이번에 좀 뚜껑을 열어본 게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예. 다만 제가 또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이 보험을 가입할 때 나이가 만 29세였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당연히 30살 이전에 가입해야 되는 어린이 보험 그렇죠. 되겠네요. 그렇죠.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어야 된다는 예. 것이죠. 사실은 이 보험을 설계해 주신 이거를 판매하신 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보험은 어떤 고객을 위해서 예. 또는 고객의 미래를 계산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조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이 아니고요. 이 지금 시청자님이 그 29 당시에 가입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의 수를 통틀어서 가장 안 좋은 보험을 권해줬다. 아이고, 라고 그런데 볼 수밖에 사연 없습니다. 안에서는 꼼꼼하게 잘 좀 소개해 주신 것 같아서 그렇죠. 믿음이 가서 전부 가입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이분뿐이 아니라 이분 가족들도 다 그분에게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험을 모르는 상태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어떤 말투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지 내용까지 신경 쓰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지금 2년 정도 부모님이 내주신 이 보험료도 사실은 아깝습니다. 이것도 아깝지만 정말 아쉬운 거는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 그리고 2018년도에는 당연히 누구나 아시겠지만 무해지 보험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무해지 보험도 아니고 어린이 보험도 아니고 거기에다가 갱신이 계속되는 데다가 적립보험료까지 많이 붙여서 오히려 내는 그 보험료마저도 비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보험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분이 이 한 개 보험만 판매하시는 분이었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뒤에 나오는 운전자 보험까지 아마 보신다고 한다면 이 운전자 보험도 이분에게 가입했으니까 이분은 여러 군데의 보험을 설계해 주실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떤 설계사 본인의 판매 욕구에 의해서 판매된 것이지 고객을 생각한 보험이 아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전문가님의 답답함이 저도 느껴지는데 다른 보험은 어땠나요? 네, 운전자 보험도 한번 보시면요.
이 운전자 보험은 사실은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이때는 운전자 보험이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좀 커졌잖아요, 보장 금액이. 뭐 물가라든지 그리고 민식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커졌는데 그 전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기존 보험처럼 합의금도 3천만 원, 벌금도 2천만 원, 그리고 변호사비도 500만 원밖에 안 되는 작은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었고, 다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지금 이 운전자 보험이 5만 원이에요. 비싸네요. 그렇죠. 이것도 적립보험료가 보장보험료보다 더 커요. 이거는 적립보험료가 무려 70%가 포함된 그런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 이분이 29살 때 이 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이분이 운전을 최소 70세, 80세까지는 운전을 하겠죠. 그런데 20년 납, 20년 만기. 그러면 이분은 또 20년 후에 운전자 보험을 또 가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라는 것이고요. 적립보험료 너무 많이 넣었죠. 그래서 어차피 운전자 보험은 기존에 있는 이런 작은 운전자 보험이 아니라 큰 운전자 보험을 해야 되고요. 종합보험으로 가면 지금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죠.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암진단비가 왼쪽 우측에 1,500만 원이 있고 우측 아래쪽에 또 소외감 제외라고 해서 1,500만 원이 있어요. 예. 합치면 3천만 원이 있죠. 앞서 한진호 전문가님이 강의에서 얘기했던 대로 일반암과 소외감을 나누는 보험사였던 것이에요. 소외감에는 보통 7가지, 물론 보험사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만 보통 7가지의 생식기 암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뭐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 여성들은요.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방광암, 대장전망래암, 요도암 뭐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암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위암, 간암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3천만 원을 둘 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눠놨을 때 내가 혹시라도 전립선암이나 방광암이 나왔다. 그럼 이분은 1,500만 원밖에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장이 이렇게 조금 좋지 않으니까 그러면 보험료가 좀 저렴한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앵커님. 우리가 뭐 휴대폰이라든지 예. 자동차라든지 뭐 아니면 집을 고른다든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예. A라는 제품은 내가 쓰는 기능, 쓰지 않는 기능이 전부 다 탑재가 되어 있어요. 내가 지금은 안 쓰더라도 나중에 쓸지 모르는 기능도 있고 아예 안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겠죠. A라는 제품에는 그런 모든 기능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B라는 제품에는요. 내가 쓰지 않는 기능들도 없고 뭐 쓰는 기능들 중에도 일부가 없고 이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둘이 가격은 똑같고 디자인도 똑같아요. 예. 색상도 똑같고요. 그렇다면 앵커님 어떤 제품을 고를까요? 당연히 안 쓰더라도 기능이 일단 풍부한 거, 그렇죠.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선택하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예. 그런데 보험에서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B를 선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오히려 B의 가격이 더 높은 경우가 있는데도 예.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이 전문가가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잘 그렇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니까 좋겠지. 그렇습니다. 혹은 뭐 두 개 비슷해 보이는데 이걸 추천하니까 이게 더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 이런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정보의 불균형. 예. 내가 보험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내가 찾아봐도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이 보험 판매의 어떤 형태가 어떤 내가 제품을 정말로 제대로 비교하고 예. 이렇게 가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지인 혹은 우리 엄마의 지인, 아빠의 지인 이런 식으로 가입하는 형태가 아직도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계속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들이 다들 똑똑해지셔가지고 A와 B의 어떤 제품을 꼼꼼하게 비교하고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의 네. 제품들은 보험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정보가 불균형하다는 뜻인데 우리가 만약에 A와 B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소비자가 다 A를 선택한다. A가 좋은 걸 우린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B를 선택하지 않아. 이런 일이 일어나면 B 보험사도 보험을 아마 더 좋게 만들고 고객을 위한 보험을 만들고 A보다 더 좋은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이 보험을 구매하거나 보험을 어떤 선택하는 기준이 내가 친한 사람, 내 주변 사람을 선택하다 보니 보험사들도 더 좋은 보험을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지인의 어떤 그런 인맥 활용을 위한 영업을 더 권장하고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소비자가 더 똑똑해져야지 보험들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좀 오늘 똑똑해지기 위해서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빠르게 살펴볼까요? 제가 암진단비를 일단 확인시켜 드렸고요. 네.
우리가 아까도 강의에서 나왔지만 3대 질병이라고 하죠. 암 다음으로 걱정된다고 할 수 있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뇌와 심장입니다. 당연히 뇌혈관 질환 진단비 100%짜리를 가입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하죠. 그런데 뇌혈관 질환 진단비는 연령에 따라서 많이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그래서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을 섞어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좀 올바르다. 어린이 보험의 경우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만 충분히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지만 20대가 넘은 분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뇌혈관 진단비를 최대한 한 개 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보장의 최대 크기는 2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나는 뭐 3천, 5천 가입할 거야. 그러면 2개 보험을 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보험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을 섞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어찌됐든 뇌출혈이나 뇌졸중을 가입하는 그런 보험을 구성해서는 안 된다. 충분히 내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되고 요즘은 유병자 보험, 이미 혈압약을 드시고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조차도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가입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뇌출혈과 뇌졸중까지만 판매하는 보험사를 선택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장 쪽으로 가면 중간 단계인 뇌졸중 같은 단계가 없어요. 그냥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와 급성심근경색증 두 가지밖에 없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퍼센테이지를 보면 지금 여기 표에는 19%로 나와 있지만 최근 조사에는 9%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것만 보장을 받게 되면 당연히 불리할 수밖에 없고 앞서 강의에서도 나온 대로 협심증 같은 것들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했으면 좋겠고 암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비처럼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크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두 특약에 비한다면 심장질환 진단비는 2배, 3배가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꼭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또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협심증 발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가진 보험을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대한 3대 질병이 보장 범위가 맞게 구성돼 있는지 그러니까 내 거가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만 있진 않을까? 뇌출혈이나 뇌졸중까지만 있진 않을까? 암도 소외감 뭐 이런 것들이 따로 분류가 되어가지고 아주 작은 글씨로 있거든요. 앞에 있는 암 진단비만 보시면 안 돼요. 그 밑에 있는 설명을 봤을 때 뭐 전립선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난소암 이런 것들이 빠져 있진 않을까? 아니 우리가 보통 암보험을 가입할 때요. 나는 뭐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나는 위가 좀 안 좋아. 나는 좀 남들보다 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가족력이 있을 이럴 수 수는 있고요.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위암은 걸릴 것 같지만 전립선암은 절대 안 걸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에만 모두 모아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것저것 적어도 내가 어떤 질병에 노출이 되더라도 경제적인 큰 부담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보험으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분의 보험의 경우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필요한 이런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살면서 수술할지도 모르는 것들을 몇십 가지를 묶어놓은 뭐 34대 질병 수술비, 뭐 64대, 71대, 요즘 102대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런 질병 수술비들도 이 보험만 없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손해보험이 최소한 그 몇 대 질병 수술비를 가지고 있고 뇌졸중까지는 최소한 보장하는데 이 보험은 손해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뇌출혈까지만 보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없고 몇 대 질병 수술비도 없다라는 점을 꼭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좀 보험을 변경하시든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좀 받아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갱신형, 비갱신형 보험료 차이는 앞으로 굉장히 크게 벌어진다라는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해드린 거는 이 어린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린이 보험은 할 수가 없었고 다만 암진단비 구성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질병 후유장애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구성해 드렸고요. 71대 질병 수술비와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인 수술할 때 받을 수 있는 수술비도 1종에서부터 5종까지 나눠져서 작은 수술은 10만 원, 큰 수술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험을 구성해 드려서 최종 보험료는 이 전체 보험만 하면 13만 원이고요. 다만 실손보험은 또 따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실손보험은 10,000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15,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은 그동안 내던 보험료 22만 7천 원에서 15만 8천 원으로 보험료도 7만 원 정도 낮춰드렸지만
보장은 아까 보신 대로 갱신형은 아예 싹 없어졌습니다. 갱신형은 아예 싹 없어졌고 그다음에 보장 범위도 훨씬 더 크게 늘어났다는 점. 그러면서도 가격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이 시청자님도 굉장히 만족을 했고 본인의 어떤 첫 사회생활의 그런 어떤 책임감도 본인이 크게 지지 않을 수 있게끔 그렇게 리모델링을 좀 구성해 드렸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보험들 중에 가장 좀 불리한 보험을 가입한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갱신이 많아도 너무 많았다. 그리고 심지어 갱신치고 매우 비쌌다고 하고요. 절반 가까이가 적립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당시 어린이 보험을 가입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을 말씀 주셨고요. 때문에 소외감까지 일반암으로 포함되어 있는 폭넓은 암보험과 함께 2대 질환의 범위도 넓혀드렸고요. 질병 후유장애 보장, 이런 여러 가지 보장들을 넣어서 보험료는 또 많이 낮춰드렸으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도움되는 풍성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